안녕하세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제 반쪽이 될 남친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남친이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만 들어도 남자 잘 만났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물론 입사가 조금 늦어 현재 연봉은 그리 세지는 않지만 미래를 본다면 이만한 직장도 없다고들 하네요.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만났습니다. 원래는 제 친구가 나갈 소개팅 자리에 사정이 생겨 제가 대타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한눈에 호감을 느꼈고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죠. 그때 나가기로 했던 친구가 나중에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한동안 엄청 시달렸었네요. 그렇게 1년 동안 잘 만나다가 5개월 전 상견례를 했는데 결혼 날짜 2달 전에 남친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소 성격이 워낙 진지하고 말실수도 거의 없을 정도로 신중한 성격의 남친이에요. 그래서 설마 제가 모르는 빚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그리고 금액도 정말 커요. 무려 2억입니다. 사실 빚이 2억이 있다는 사실로도 뒤로 넘어갈 판인데 절대로 어떻게 해서 저 빚이 생겼는지 말을 안 해줍니다. 아무리 닥달을 해도 울면서 사정을 해봐도 꿀먹은 벙어리네요. 답답해서 죽겠어요. 사실 저희 집 식구들 만날 때도 아무 탈이 없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보탤 돈 없다고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실 때도 잘 나가는 회사 다니는 아들 가진 유세 떠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거기다 남친은 모아놓은 돈 3천이 있다고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이 말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빠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기우는 결혼을 하기로 한 데는 저희 아빠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남친의 사람 됨됨이에 홀딱 반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건 큰 흠이 아니라면서 이해하시더라고요. 첫 발단은 예단부터였네요.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자기들이 보탤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예단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길래 전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하셨고 아빠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저와 저희 부모님을 황당하게 했네요. 아니 글쎄 예단비 외 장롱이며 시가에 놓을 냉장고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하면 예단비 외에는 안 바라실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나중에 따로 전화를 해서는 이바지 음식도 안 하냐? 참 예단비랑은 별도로 한복은 꼭 해라. 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듣자 하니 시동생이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때 아무것도 못 챙겨 받으신 게 한이 되신다며 마치 맡긴 물건 찾듯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는데 딱 봐도 자기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다가 폭발해버린 저는 남친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어머니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 그냥 예단 예물 이거저거 다 빼고 우리 둘 합쳐서 간단하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갑자기 남친은 사실 시어머니께서 5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했다며 웬만하면 시어머니 뜻에 따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 순진하게도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렇게 요구를 하셨구나 하고 이해를 했고 그렇게 되면 추가로 5천만 원이 생기는 거니 당연히 못 해드릴 게 없다고 이야기를 끝냈는데 남친의 그 말은 알고 보니 거짓이었어요. 5천만 원 이야기는 시어머니랑 전혀 상의된 적이 없었더군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한복을 어떻게 할까 의논할 때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약속 시간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니네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잘 알아보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1억 2천 기준으로 전월세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니네 둘이 합쳐서 8천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무리하게 1억짜리를 알아보는 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밀당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떠보는 거라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 저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는 돈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셨나라고만 의심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남편 없이 10년 동안 아들들을 키워오시면서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남친이 종종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대뜸 저보고 꼭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꼭 할 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남친 집으로 가면서 저는 계속 빌었습니다. 부디 별 일이 아니기를, 제 느낌이 틀렸기를 말이죠. 하지만 남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이었어요. 바로 자기 빚이 2억이랍니다. 시어머니도 불과 2, 3일 전에 알았다고 하시면서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고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빨리 말해보라고 하니 남친은 빚 2억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놓는데 진짜 멍하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혀 현실감이 안 느껴졌다고 할까요? 일단 그 빚의 시작은 주식이랍니다. 저를 만날 때부터 이미 빚이 있었고 작년 이맘때쯤에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저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가 모았다고 했던 3천만 원을 급하게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다 말아먹고 5천만 원이었던 빚이 순식간에 2억으로 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상견례 때 자기가 모아놨다던 그 3천만 원 역시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투자하려고 빌린 돈 중에 마지막 남은 200만 원으로 토토 사서 기다리고 있다는 남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사람이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면 화도 안 난다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정신이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남친은 불쌍한 척 하고 싶은지 아니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건지 자꾸 저희 결혼 준비를 들먹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신혼집 준비 이야기를 하니까 주식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수익은 안 나고 이자는 점점 쌓이고 맨날 대출받아 이자 돌리다가 결국 이젠 대출도 막히고 하니 개인회생을 알아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결혼 2달 남기고 이제 와서 빚 2억 있다고 고백을 하는 신보가 뭘까요? 당연히 결혼은 물 건너 갔구나 생각했는데 뭔가 시어머니와 남친의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쭉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결혼은 그래도 진행하자고 했을 때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자기들이 머리 맞대고 궁리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 진짜 소설도 이렇게는 못 꾸밀 거예요. 일단 장롱이랑 이바지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한복도 다 빌려 입고 예물도 쌍가락지 하나만 하자고 하시면서 그래도 신혼여행은 보내주시겠답니다. 단 친척들이 있으니 예단비는 조금 보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안한 게 5년 동안 개인회생을 하고 남친 월급은 80만 원으로 최소 생활금을 받아 5년 동안 갚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2억 빚을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딱 1억만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몰랐지? 1억 이득인 거야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 재산 중에 아파트 2억 5천짜리를 전세로 돌려서 1억 5천으로 보상을 해주겠대요. 현재 남친 엄마가 사는 작은 아파트랑 2억 5천짜리 아파트 이렇게 두 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결혼 전에 시어머니께서 자기 아파트는 넘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가 자기 노후 대책이라고 아들 직장 좋으니 혹시라도 자기 재산 눈독 들이지 말라고 처음부터 선을 그으셨는데 결국 자식이 빚을 졌다고 하니 안 주시려던 아파트까지 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신 5년 동안 남친의 월급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아파트로 다 갚으면 안 되냐 했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며 딱 5년만 그렇게 살면 1억 5천이 생기는데 지금 다 갚아버리면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거 완전 날강도 신보 맞죠? 하지만 정말 웃긴 건 그 말도 안 되는 설득에 정의 눈이 멀어버린 제가 혹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남친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나와놓고 집에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 현실 구분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정이 들었나 봐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욕이 제게 쏟아질지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친 정도 직장이라면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제가 잘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 2억 빚 얘기 듣고 황당했죠. 우리 집을 무시해서 지금까지 속였나, 딸만 있다고 만만하게 봤나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결국 전 남친에게 집을 다 팔고 빚 갚고 제로에서 시작하자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안 한다고 약속해라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반대한 거예요. 나이가 32살에 2억 빚을 진다는 건 도박을 했다는 거다. 말로는 주식이라고 했지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돈을 빌려서까지 했다는 건 절대 투자가 아니다. 그건 도박인 거다.
그리고 다시 도박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빚 갚으면서 살겠냐. 그리고 남자 쪽 엄마가 1억 5천 준다는 걸 무슨 근거로 믿을 거냐고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우리 집에서 너무 반대하니 그냥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남친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시는 데다가 나도 다시 생각해보니 뭐에 잠깐 홀린 것 같다. 그냥 끝내자라고 하니까 남친은 저랑 잘 살려고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방법이 잘못된 걸 알지만 절약해서 사는 너를 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만들어 당당해지고 싶었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니 정말 나 한 번만 믿고 딱 5년만 고생하면 안 되겠냐고 또 구구절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본인 월급 80만 원과 제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은 되지 않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 그 돈으로 못 산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그래도 아파트가 생기지 않냐고 5년 동안 80만 원으로 버티면 1억 5천이 생기는 건데 그냥 5년 동안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자고 제발 생각을 좀 바꾸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10년 동안 남편 없이 돈 모으면서 산 2억 5천짜리 아파트라고 하더군요. 그걸 자기 빚 갚는데 홀랑 날릴 수는 없다고 하길래 그럼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부양가족이 추가되면 130만 원 정도 생계위지비가 나온다고 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랍니다. 진짜 치밀하게도 다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더군요. 남친은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제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대요. 자기는 죄인이라 할 말이 없지만 자기 미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내원을 하는 남친을 보며 정말 답답하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리지 말자 결심하고 남친과 완전한 이별을 했네요. 사실 이미 이 결혼은 말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다 아는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봐요.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주식이 뭔지 개념도 없었고 감도 안 왔습니다. 거기다가 전 토토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요. 그냥 복권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압박감 때문에 토토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네요. 진짜 제가 상등신 맞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다음에도 자꾸 연락하는 남친에게 개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쳤네요. 헛소리 안 통하니까 그냥 꺼져달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 타령하길래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한심한 인간과는 할 말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다시 엮일 일은 없을 듯 싶네요. 그저 부모님께서 저 귀하게 키워주신 거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남기고 싶어서 다시 글 남겨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